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악재죠. 최근에 테이퍼링 자체를 악재로 보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금리 인상을 보고서 자꾸 증시 하락을 예상을 하고 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금리 인상 자체가 왜 시장의 악재가 아닌지, 그 다음에 시장은 앞으로 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들이 풀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속적으로 시장의 하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뭐 테이퍼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3120포인트대로 밀리면서 외국인 순매도, 그러면서 26일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4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다. 결국에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하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금리 인상이 악재가 맞아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이론적으로 흘러가는 증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론적으로 갔었을 거면은 미국과의 커플링 현상으로 지금 계속 우리도 신고가, 매일같이 매년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해야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론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보자고요. 자, 금리 인상 자체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자,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란 건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도 이자가 올라가겠지만, 은행에 예탁을 해도 돈을 맡겨도 이자를 더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식에 투자를 하느니 은행에다 돈을 맡긴다,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리 인상이 되면은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은행이자가 당장 20%까지 때려먹지 않는 이상은 당장 1% 더 먹으려고, 2% 먹으려고 은행에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과거의 금리 인상 사례를 보자고요. 자, 과거에 보면은 2017년도에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보면 금리 인상 됐어요. 11월 달에 인상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갑자기 당일에 우리 금리 인상할게요, 그러진 않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통의 금리 인상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얘기가 나와주죠. 근데 이제 11월 30일에 분명히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11월 30일이라고 하면 이때겠죠? 그럼 11월 30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요?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다. 심지어 이제 인상이 되고 나서도 조정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역시나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금리 인상이 나와요. 언제? 자, 2018년도 11월에. 자, 심지어 2018년도 11월. 자, 11월 30일에 금리 인상 됐어요. 이때 하락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 여파가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가지고 대하락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락을 뱉어내는 거였고, 어쨌든 2018년도 11월 30일에 금리 인상합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때도 시장 반등 잡고 시장은 오히려 우상향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도 7월달, 자, 7월 18일, 10월 16일, 이때는 금리가 인하가 됐죠. 자, 그러면 자, 금리 인상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금리 인상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히려 증시 상방으로 이어졌어요. 그럼 자,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요, 금리 인상 악재, 그럼 금리 인하 호재가 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자, 그럼 금리 인하했을 때 보자고요. 자, 2019년도 7월 달에 금리가 인하됩니다. 자, 7월 달에 금리가 인하돼요. 7월 달에.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왔겠지만 증시는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한다 했지만 증시는 하방으로 밀었어요. 역시나 이때도 2018년도는 미중 무역전쟁이었어요. 미중 무역전쟁. 자, 2019년도 10월달. 자, 10월달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금리 인하한다 했지만 큰 상승은 나와주지 않아요. 뭐 살짝 반등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
그리고 2020년도 보면은 어때요? 2020년도 3월달엔 금리 인하했어요. 자, 심지어 금리 인하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는 갑작스럽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2020년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건데도 어때요? 코로나 여파로 증시는 때려버립니다. 금리 인하하는 날까지, 하고 나서도 3월 19일이 최저 찍었죠? 하고 나서도 증시는 하방으로 밀어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금리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상관이 있다. 무엇과 상관이 있냐고 하면은 해당 이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인 이 시황과 분위기, 이 그냥 아니면 모멘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2018년도부터 2020년도는 전 세계가 이제 호황기를 누리는데 우리나라만 말도 안 되는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찍어 눌러요. 사실 그런 이유는 저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공매도도 있고 그냥 결국 개인들 피 빨아먹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철저하게 작업으로 시작해서 작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든지 금리 인하든지 이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끼치지 않는다. 그럼 과연 지금 시장의 증시 하락이 왜 나올까? 그래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고 하면 바로 이제 이거죠. 2021년 9월 뭐가 있습니까? 곧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는데 18년도래. 18, 19, 20, 21일, 22일. 자, 23, 24만 치면요. 23, 24 이거만 휴가를 내버리면 25, 26까지 며칠 쉬어요? 9일을 쉽니다. 9일을 쉬기 때문에 너무 긴 연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 뭐가 되냐? 이 긴 연휴 때문에 너무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시장 심리가,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가시는데, 연휴를 앞에 두고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이유 굉장히 간단해요. 과거에 이제 리먼 사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가 됐냐고 학습이 됐죠. 학습.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9월 위기설 넘기니 진짜 악재 터졌다. 이때 위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보면은 세계 10대 은행 700억 달러 뭐 금융위기 리먼드 파산.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추석 연휴 속에 금융 악재가 터졌다. 158년의 전통을 가졌으며 뭐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추석 연휴. 그러니까 지금 연휴 때 뭐가 터졌냐고 하면 열심히 놀고 먹고 있었더니 리먼 파산이 터지면서 우리가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리먼 사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고 하면은 이 당시가 재가격한 사상 최초였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이제 코스피가 쩌마 때리면서 저가 마이너스 7% 개파락.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했냐고 하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15조가 증발했어요. 15조가 증발. 이 당시에는 상한가 제한폭이 15%였기 때문에 한 달간 증시에서 15조가 증발했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증발한 거예요. 지금처럼 종목들이 우르르 하한가 30%가 아니라 하한가 감에 15%.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요. 지금 20거래일 동안 하한가 그냥 뭐 30%를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20거래일 동안 30%를 때려 먹을 걸 15%씩 20거래일 때려 먹으면서 15조가 증발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여파가 남아있다 보니까 뭐가 되냐? 보통의 명절 전을 앞두고 아니면은 이제 명절 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재미없는 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연휴가 아니라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냐고 하면은 매도세가 강해지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
그래서 명절 전에는 현금 확보하는 물량이 많아지고 보통에 뭐가 나오냐고 하면 명절 이후에 증시의 상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실제로 2017-8년부터 2020년까지는 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증시의 대하락이 나왔다 했습니다. 실제 보면 이때죠. 제약바이오로 끌어올리고 2018년도 시작하자마자 이때까지 미중 무역전쟁 플러스 여기서는 코로나로 때려먹으면서 여기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도 이런 와중에도 보면은 늘 연휴일은 어떻게 됐냐. 자, 2020년도요. 19년도 이제 대충 추석이 9월에서 10월이겠죠. 내가 이거 다 기억 못하니까. 보통 추석이 9월에서 10월이니까. 자, 9월에서 10월 보통 이후에 어떻게 돼요? 2019년도, 2020년도 그 하락장에서도 9월, 10월 이후엔 증시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야? 또 이제 2018년도도 뭐예요? 그 하락장에서도 9월, 10월 넘어가면서 증시가 상승해요. 추석이 지나가곤 증시가 상승해요.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2018년, 뭐야, 이거 2017, 이거 18년도, 뭐야, 두 개가 있나요? 제가 두 개 잘못 올렸나 보네요. 2018년도, 이건 2019년도네요. 2019년도, 2020년도, 다시. 자, 2020년도 9월, 10월에 증시 상승합니다. 추석 지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뭐예요? 9월, 10월 지나고 증시 상승해요. 상승해요. 그리고 2018년도 9월, 10월 지나고 9월, 10월 지나고 증시 상방 잡아버리죠. 여기서 상승하다가 좀 다시 무너졌긴 하지만 다시 상방 잡아내고. 그 다음에 2017년도도 어때요? 2017년도도 이때 뭐 추석 때부터 상승하다가 무너지나 싶더니 여기서 9월 추석 지나자마자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또 이어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뭐 한다? 실제로 명절 이후에는 증시가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과거 리먼 사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라든지 보수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 매수세가 위축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야 황금 연휴다 9일 동안 논다고 하지만 이 주식쟁이들한테는 이 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정한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아니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할 기회다? 여러분들은 줍줍할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 인상, 이거 진짜로 금리 인상이 시장의 악재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진짜 공부 1도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냥 진짜 애들인 게 뭐냐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얘기했죠. 자, 금리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최대치를 달성했어요. 금리가 인상되면요,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어. 근데 전에도 얘기했죠. 뭐라 했어요? 이 가계부채에 포함된 게 뭐냐? 신용빚이에요. 이게 근데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주식에서도 신용빚이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너무 많다고. 신용잔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가계부채 이 부채가 감당되지 못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용이 줄면 줄수록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호재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금리 인상은 진짜 그냥 시장을 흔들고 싶을 때나 그냥 때나 우려먹는 사골국 같은 멘트지 증시의 급락이나 하락으로 이어질 모멘텀은 아니다. 이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큰 모멘텀은 지정학적 리스크고 다른 것들이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